거저 먹고 싶다면 이런 거 하나 걸어 놓으세요. 이따 보면 판결문 나온다고. 그럼 그거 하나 더 신고하세요. 본 사건의 건물은 건물만 매각이며, 그죠? 철거 판결 확정됐음.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냥 집에서 놓으세요. 자, 이제 뭐 오늘 마지막 가처분하고 마칠게요. 제 마지막 가처분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, 어떤 사업이든 어떤 장사든 그냥 평범하게 하면 그 정도 버는 겁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수익과 좀 덜 위험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로는 수익은 많고 위험은 적다.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수익이 크면 위험이 크죠. 얼마 전에 그 조금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저금했었던 분들 한번 사태, 한 10년 안 됐죠, 그거? 큰 거 한번 있었죠? 저축은행 망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금자 보호법을 내는 게 5천까지 되는구나,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곤 했는데, 그와 같이 수익이 크면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저는 그 너무 위험한 건 제가 오늘 뺐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수익을 늘려보라고 계속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다 보면 이제 이런 끝판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미리 말씀드릴 건 공부상, 즉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것 중에 순위와 관계없이 말소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기초반 때는 근저당 밑으로는 다 말소돼요, 이렇게 좀 뻥쳤어요. 뻥쳤는데 그때는 이걸 알 필요도 없었어요. 하려도 그걸 하지도 못하는 거니까. 하지만 이제는 슬슬 아셔야 될 때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예고등기입니다. 두 번째는 가처분이에요. 자, 예고등기는 폐지됐다 그랬습니다.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강의를 해야 돼요, 이거. 왜? 다 없어진 게 아니라, 소급한 게 아니라 과거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못하게 한 거지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나올 거예요, 예고등기가. 지금은 못해도. 근데 오늘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.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, 이거는. 지금 가처분하고 있죠? 가처분 지금 내내 선순위 가처분 인수라는 거라며. 근데 갑자기 순위와 관계없이 인수 이렇게 말을 했죠? 그래서 가처분의 풀 네임에 어떤 네임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 철거랑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입니다. 그러면 다른 가처분을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는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다른 가처분은 다 순위에 말소니까. 자,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? 자, 그런데 제가 권리를 중요시 생각하지 마라, 그런 말 많이 드렸죠? 제가 이거 한 3개월 동안 이것만 할 건데, 선순위 뭐만 다음 달까지 할 거예요. 할 건데 내가 지금 경매 전체의 10%밖에 안 되는 중요성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, 이거 지금. 참 저도 참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해.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. 그래서 이걸 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. 자,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. 이건 풀네임으로 이렇게 써도 말소가 안 되고요. 요걸 빼요.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똑같은 거예요. 이걸 빼요.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개수로 따지면 3개가 될 수 있죠. 근데 그냥 하나로 외워놓으면 편하겠죠. 자, 이 건물 철거를 소송을 하는 내용이죠. 토지 인도는 그 위인 거 없애고 땅 갖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? 이거 누가 소송을 건 거예요? 알아야 될 텐데? 그렇죠. 땅 주인이겠죠? 그러면 딱 눈치가 뻔하지. 땅하고 건물만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. 맞습니까? 건물만 나온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. 그러니까 얘가
이렇게 소송을 걸려니까 이거 해놓은 거예요. 자, 이거는 결론이 나와 있어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가 질 수도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. 여러분들 뭘 통해서?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이거 백날 걸어봤자 이 사람 져요. 맞죠? 성립하지 않으면 안 걸어놨어도 땅 주인이 이기고. 맞습니까?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원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. 저번 시간에 제가 물건의 가치를 보고 탐문을 하고 그게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말소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가등기 할 때.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? 가치지 뭐. 가치가 있어야 땅의 가치 또는 건물의 가치 있어야 이걸 따지고 이걸 따져서 괜찮으면 뭐 요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고 요걸 따져서 안 괜찮으면 이게 없어도 우린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걸 한 사이클을 돌려볼게요. 자, 이제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이런 걸 공부하면요. 전 공부 안 했어요. 주워 들은 거지. 그럼 공부하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이런 말을 많이 써요. 그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. 투자 가치가 있다.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. 많은 것 중에 그냥 생각나는 것만 몇 개 해볼게요. 부동산은 재생산이 안 된대. 부동산은 낡지 않는데. 그거 맞는 얘기예요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. 자, 재생산이 안 된대. 재생산 또는 추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아니, 여기 맨 땅에다가 건물 지면 계속 생산되는 거잖아. 그죠? 그리고 낡지 않는데, 뭘 낡지 않아? 신축 사갖고 10년 쓰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, 건물 낡죠? 이건 모든 걸 다 토지의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. 대한민국 30년 전보다 넓어졌어요? 안 넓어졌어요? 사실 좀 넓어졌어. 이만큼. 지금 우리 작약도도 뒤에 매립한다 그랬죠? 이만큼 넓어졌긴 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 미미하니까 더 넓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. 앞으로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땅을 좋아합니다. 건물과 땅 중에 뭐 사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끝에 승리하는 사람은 땅 주인이에요. 아주 쉽게 말하면 얘는 안 낡는데 얘는 사는 순간마다 낡잖아. 그죠?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협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. 내가 땅을 샀는데 아까 그랬죠. 여유로우라고. 가만히 있어. 건물 보통 몇 년 씁니까? 30년? 좋아요. 한 20년 됐다고 칠게. 그 건물이, 이 건물이. 내가 이제 건물주인이 왔더니 내가 이래. 그냥 쓰세요. 보통 한 30년 쓰는데요. 50년 쓰세요, 50년. 그 앞으로 30년 남았죠? 그러면 아마 위험하고 그래서 아마 못 쓸 거예요. 그때까지 쓰세요. 하지만, 지료는 내세요. 그럼 이 사람이, 와, 고맙다. 지료 내고 잘 써야지. 이런 심리보다는 나는 영원한데,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 보니, 항상 지상권자, 아니, 땅 주인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. 자, 처음 다시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돌아가서 좀 늦게 5분만 더 할게요. 법정지상권이 성립, 땅 주인 입장에서 오늘 법정지상권 시간은 아니지만 예습한다고 생각하세요.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나쁜 거죠. 땅 주인이 건물을 못 부시는 거잖아. 성립하지 않으면 땅 주인한테는 좋은 거죠. 자,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일반인들은 아예 도전 안 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중고수 영역에 가는데 이 중고수 영역에서 실제로 저의 부동산 모임이 있어요. 지금은 잘 안 나가는데 가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지. 법정지상권 이거 성립되지 않는데 이번에 들어갈까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할 거야. 거기에 10명이 모여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 이 사람들은 나 자칭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져서 입찰을 할까 말까를 하는 거지.
그럼 난 속으로 뭐라 그러면 이번에 니네가 입찰하고 난 안 하고. 왜?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. 이거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전문가로도 안 해. 그럼 한 번 더 유찰될 거 아니에요? 그럼 나는 뭐야? 난 그런 쪽으로 가치로 보는 거지 법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유찰시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. 법정지상권 성립하니까. 먹고 쓰래. 지로만 내래.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좀 내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슬슬 협상을 하고 싶어 하죠. 근데 그 협상이라는 게 참 그래. 내가 내 땅을 살려면 항상 내가 받은 낙찰가를 운운해요. 시세가 이렇고 낙찰가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이렇게 샀는데 그거 한 5억에 사셨잖아. 시세는 20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6억 주면 안 될까? 이렇게 협상이 들어오고 꼭 건물 팔라고 하는 협상은 20년 된 건물을 꼭 자기 질 때 얘기를 해. 내가 질 때 평당 500이 들었는데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나는 그냥 쓰시라고. 내가 언제 나한테 그걸 팔라 그랬어? 또는 내 걸 사라 그랬어? 지로만 내고 쓰시라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가세요. 그러면 그 지로는 쌓일 겁니다. 그리고 지로를 안 내면 당연히 건물은 철거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나서 지로를 내고 와야 되고 안 내고 계속 그러면 경매를 넣으세요. 자, 볼까요? 가처분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죠. 근데 딱 보니까 건물 철거권이죠. 이거 말소 안 된다고.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자, 그래서 다시 일로 와볼까요? 내가 이 땅의 소유주로서, 즉 낙찰자로서 지로만 받아요. 안 낸다? 경매 넣으세요. 무슨 짓는 금액을 얘기해. 신축 금액을 얘기해. 20년 된 건물을. 예를 들어서 경매 넣으세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받고 싶다면, 거저 먹고 싶다면 이런 거 하나 걸어 놓으세요.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뭐야? 후순위여도 말소 안 됩니다. 그럴 거 아닙니까? 여러분 항상 여유로워야 돼요.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뭘로 변해? 판결문으로 변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럼 여기 무슨 판결이야 이거? 철거 판결이잖아요. 지로를 안 내서 철거 판결문을 만약에 여유롭게 뭐 급하게 맨날 경매 진행하려면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따 보면 판결문 나온다고. 그럼 그거 하나 더 신고하세요. 본 사건의 건물은 건물만 매각이며, 그죠? 철거 판결 확정됐음.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냥 집에서 노세요. 수개월 놀다 보면, 자, 이게 토지 등기예요.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? 이거잖아. 이 시나리오죠. 수개월 놀다 보면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. 약 10%죠? 그때 이제 살까 그냥 이렇게 된다고. 자, 오늘 가처분을 했는데 가처분은 사실 인수해야 되는 기본적 1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소유자가 됐다느니 소유권에 관련 없는 소송이라느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느니 뭐 관련돼 갖고 우리가 먹을 걸 쭉 말씀드렸어요. 근데 엉뚱하게도 후순위 가처분도 말소 안 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. 근데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더 큰 걸 보고 가치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이 권리들을 쭉 배우고 경험이 쭉 쌓이고 나면 이 시나리오를 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셔야겠죠.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. 먹기 싫으면 싸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먹어 또. 그럼 참 신기한 게 이런 현상,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는다. 그럼 내 거죠. 근데 내가 안 먹으면 더 싸질 거 아니에요. 내가 먹으면 단독 입찰인데 막 미친 듯이 싸지면 누가 먹어. 그러면 그 먹은 거에 대해서 10중 8구는 지로를 갖고 와 나한테. 누가? 건물주인이. 그리고 취하 좀 시켜달래. 그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엉뚱하게 또 건물 짓는 값 얘기하거나 내가 낙찰받은 금액 얘기하거나 그럼 취하 안 되지 뭐.
그래서 꼭 그 협상 카드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사소한 얘기고, 우리가 가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분들 모두 다 승리자가 될 겁니다. 자, 좀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고요.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